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크립토미디어입니다. 비트가 80K까지 위협을 받으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전체적으로 동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차기 연준 의장 발표에 대한 재료, 그리고 두 번째는 일본 국채에 관한 재료예요. 근데 설명드리기 전에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건 암호화폐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하락을 했다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인 유동자금의 흐름이 바뀌는 찰나에서 발생한 현상이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될 거예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죠. 지금 끊임없이 찍어대는 법정 화폐,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볼 때 이 암호화폐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트럼프가 차기 연준 의장 발표를 오늘 자정에 한다고 해요. 근데 불과 며칠 전까지 링리더의 확률이 높았지만 오늘 케빈 오씨가 당선될 확률이 폴리마켓 기준으로 80%가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뭔데 암호화폐가 급락했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 사람은 정통적인 매파 쪽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무조건 필수적으로 잡아야 된다 쪽이에요. 뿐만 아니라 연준의 대차대조표 확장, 양적 완화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암호화폐의 적입니다. 파월보다 훨씬 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워시가 의장 자리에 앉는다 하더라도 암호화폐가 누구나 예상하듯이 하락할 거라는 확신도 없고 인플레이션은 잡아야 되는 게 맞지만 금리 또한 높은 수준인 건 맞고 트럼프도 저금리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지켜봐야 될 텐데 무엇보다 이 사람이 안 될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확률이 매우 높긴 하지만 뭐 막판에 말 바꿀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워시가 의장이 된다면 지금 연준이 단기금융시장에 조금이나마 수혈해주고 있는 이 유사 양적 완화 이것도 못하게 할 가능성이 크긴 해요. 이 사람은 양적 완화가 아니고 오히려 양적 축소를 해야 된다 쪽이라서 암호화폐 시장에는 부정적인 건 확실합니다. 지금으로선. 그래서 비트가 장기 추세선에 이 채널 안에서 버텨줘야 될 텐데 지난 영상이나 텔방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이 추세선의 하단부가 잠깐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80K가 깨지는 건데 과거 이러한 매집 형태를 이번 채널 안에서 꾸준히 보여줄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리 매파 쪽 인물이어도 다음 채널링 여기 안에서 편입되는 매집이 이렇게 나온다면 떨어지고 이렇게 여기 안에서 편입되는 매집이 나온다면 지금 뭐 가능성이 그나마 제기되고 있는 암호화폐 법안이나 통과되었던 지니어스 법이나 이런 게 진짜 매우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일단 워시가 될 확률은 높지만 급격한 매도는 추후에 더 안 좋은 결과로 돌아올 확률이 크다. 매물대 형성되는 거 확인하면서 적절한 비중 조절하시면서 평단가를 맞춰놔야 되고 두 번째, 이게 저는 오늘 시장이 하락한 더 큰 이유라고 봐요. 사실 이 시장이 급락세를 보인 이유에 대해선 많은 분들이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 메타 같은 거대 기업이 AI 실적에 대한 물음표가 나오면서 암호화폐까지 영향을 끼쳤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확률적으로는 맞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급락한 이유에 대해서 더 확실한 재료는 일본의 국채 수익률 때문이라고 봅니다. 40년물 채권 수익률이 순간 4%가 넘었어요. 지금은 뭐 3.85, 3.87
이 정도인데 이게 4%대를 넘겼다는 건 우리가 이자도 주고 가격도 깎아줄 테니까 너네 우리한테 돈 좀 빌려주라. 즉 우리 채권 좀 사주라. 이렇게 빌고 있는 거예요. 시장에서 인기가 없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비상이 걸린 거예요. 또 일본이. 국채 수익률, 이 금리가 오르면 갚아야 할 이자 비용이 엄청나게 불어난다는 건데 이 돈을 메꾸려면 일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 가장 비싼 재산을 파는 거겠죠. 근데 그게 뭐예요? 미국 국채예요.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연준은 일본한테 우리 국채 팔지 말아라. 대신 우리가 달러 막 찍어서 너네한테 빌려줄 테니까 그 돈으로 너네 국채 가격도 방어하고 시장도 안정시켜라 하면서 긴급 수요를 해줬어요. 마치 연준이 단기 금융시장에 잠깐 산소를 넣어준 것처럼 여기서 오늘 비트코인 시장이 하락한 가장 큰 이유가 나옵니다. 바로 남의 돈 빌려서 투자한 사람들, 그동안 전 세계에 있는 큰 손들, 고래들, 기업 기관들, 일본에서 이자가 거의 0%대인 엔화를 아주 싸게 빌려서 비트도 사고, 금도 사고, 은도 사고, 주식도 샀어요. 엔캐리 트레이드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아닙니다. 공짜나 다름없는 돈으로 투자를 했으니까 수익률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일본 국채 금리가 최근 4%대로 폭발하면서 이 계산서가 개박살이 났어요. 국채 금리가 이렇게 이따구로 오른다는 건 엔화의 가치는 더 똥값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다 보니 지난달에 일본 중앙은행이 엔화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 기준금리를 0.25% 올렸어요. 25% 올렸어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공짜인 줄 알았던 빌린 돈의 이자가 지금에서야 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 말에 예상했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의 현상이 흡사하게 지금 나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암호화폐가 갑작스럽게 하락한 이유를 들어보셨는데 듣다 보니까 얘 개인적인 암호화폐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나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문제가 있나요? 없어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끊임없이 찍어대는 법정 화폐,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암호화폐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막 여러분들이 이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뭐 각종 호재들 터지면서 막 뭐 알트코인들 막 이렇게 오르면 추격 매수를 해요.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면서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닌 지금처럼 물 빠질 때 있잖아요. 이럴 때 어디에서 누수가 나고 있는지 잘 보수해 놔야 됩니다. 그래야 본인들의 포트폴리오가 더 단단해져요. 이 암호화폐 시장은 무조건적으로 올라요. 다만 지금 시기에서 지금 시장의 전체적인 사이클의 시기에서 보호받질 못하고 있을 뿐이지. 전 세계 유동자산의 사이클은 돌고 돕니다. 그 속에서 알트코인의 ETF부터 시작해서 너도 나도 리플 너도 솔라나 나도 솔라나 어딨어? 솔라나 나도 이렇게 제도권에 편입되려는 광기를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떨어지고 오르는 지금 시장 상황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한 발짝 떨어져서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공식 텔레그램 방에서는 현 시장의 상황과 거시적인 문제들
그게 암호화폐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상황에서 알트 단타는 어떻게 해야 수익이 나는지 시시때때로 브리핑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문의 남겨주시고, 매주 수요일에는 구독자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라방도 하고 있으니 더욱더 직접적인 소통을 원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영상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문의 남겨주신 후 제 텔방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다들 힘내시고요. 암호화폐 개인적인 문제는 전혀 없으니까 시장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조금 더 관망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제 주말이 시작되는데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 거고 추가 브리핑은 텔레그램 방에서 해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